우리는 지금 서로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이 연속적인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14장에서는 자본 비용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앞에까지 배웠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할인율로 사용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본 비용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것은 뭐냐면 이것은 투자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다. 투자자들이 이 기업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자본 비용이 결정이 된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 바로 우리가 15장에서 배운 자본을 조달했기 때문에 이 투자자한테서 자본을 조달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다. 그러면은 자본 조달을 했을 때 우리가 기업의 자기 자본과 부채가 형성이 되는데 그 자기 자본과 부채는 어떠한 비율을 가지는 게 좋을까라는 문제가 바로 이 16장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 자본 구조, 그러니까 부채와 자기 자본의 적절한 비율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이론을 배워볼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자본 구조, 캐피탈 스트럭처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본 구조라는 것은 기업의 부채와 자기 자본의 비율입니다. 앞에서 자본 조달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교과목 이제 목적상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 최초 공개 IPO에 집중을 했지만 그 외에도 뭐 우선주를 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 어떤 것을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기업에 변화가 생기는데 바로 부채와 자기 자본에 변화가 생길 겁니다. 이 비율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 구조를 다음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자,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업은 부채를 많이 쓸 거냐 자기 자본을 많이 쓸 거냐는 하나로 줄여서 생각할 수 있어요. 부채를 늘릴 거냐 줄일 거냐. 왜냐하면은 어차피 부채와 자기 자본의 합은 100%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부채의 비율을 결정하면 자기 자본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나머지로 결정이 될 수 있죠. 따라서 부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면은 됩니다. 우리가 빌리는 돈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 그에 대해서 아주 고전적인 클래식한 이론이 있는데 바로 모딜리아니 밀러 이론. 그래서 줄여서 둘 다 이제 공교롭게도 성씨가 M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MM Theory라고 부르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경제학자인데 둘 다 노벨 경제학상, 지금 노벨상 발표 시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둘 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어요. 이 모딜리아니는 이 둘이 어떻게 보면 사제 관계예요. 스승과 제자인데 박사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먼저 모딜리아니가 받았고 그 다음에 이 밀러가 1990년에 받았습니다. 근데 1985년에 이제 모딜리아니가 먼저 받았고 이 밀러가 나중에 받을 때 밀러는 여러분들 중에 또 금융 관련 수업을 열심히 들은 분들은 딴 곳에서도 이 이름을 들어봤을 수 있는데 바로 옵션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제시한 이제 그 블랙숄즈 방정식을 통해서 이제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여러분이 투자론 수업을 들었다면은 블랙숄즈 방정식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이제 그 옵션의 가치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그 공식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보통 우리는 블랙숄즈 밀러 이렇게 세 명을 이야기를 해요. 그 공식을 개발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공로로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어쨌든 두 사람 다 굉장히 위대한 경제학자에 포함이 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미 1970년대, 80년대에 이 기업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놓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기업의 자본 구조에 대해서 두 가지 논문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요건데요.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The Cost of Capital, Corporation Finance and the Theory of Investmen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Cost of Capital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4장에서 배웠던 요 자본 비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요 부채의 비율, 자본 구조를 설명을 한 논문이 되겠어요. 이게 1958년 논문이에요. 근데 요게 발표가 되고 나서 센세이션한 그런 이제 학계에서 이제 연구자들 사이에서 센세이션한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제 요 결과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온 것과 전혀 반대가 되는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반론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는 그 논문을 보완을 해서 비판을 수용을 해서 두 번째 논문을 쓰게 됩니다. 이제 그게 Corporate Income Taxes and the Cost of Capital 땡땡 Correction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정을 했습니다. 이 앞에 논문의 내용을 오케이 우리가 그거는 인정할게 라고 하면서 약간은 비판받은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했는데 어떻게 수용을 했느냐 새로 들어간 요소가 있어요. 바로 Corporate Income Tax 기업의 법인세를 반영을 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기업의 법인세를 반영한 것이 이제 두 번째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서를 보거나 다른 책들을 보면은 요 MM 이론을 파트 1, 파트 2 아니면은 1, 2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게 그 각각의 논문에서의 결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먼저 첫 번째 논문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 요 첫 번째 논문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이제 그 말로 표현한 내용을 배우게 될 텐데 바로 무관련 명제입니다. 1958년에 이 두 사람의 논문에서 어떠한 점을 밝혔냐면 기업의 가치는 기업의 자본 구조와 독립적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후대의 사람들이 이후의 사람들이 관련이 없다 해서 무관련 명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로 표현하면 와닿지가 않는데 독립적이다라는 것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이 부채가 있을 때 레버리지가 있을 때의 기업 가치와 레버리지가 없을 때 언레버리드 되었을 때의 기업 가치는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기업의 자본 구조를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면 재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재무 담당자 혹은 최고 경영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주주들에게 최대한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기업 재무 혹은 재무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근데 그 관점에서 보면 자본 구조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본 구조를 고민해야 된다면 고민해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하는 자본 구조가 부채를 늘리건 줄이건 그 결정이 우리 주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됩니다. 바꿔서 말하면 기업의 가치를 늘리는데 도움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실을 1958년에 얘네가 밝혔냐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밝혔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자본 구조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다라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건데 자본 구조에 대해서 야 부채가 많으면 좋아 나빠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이 지금까지 다 헛짓거리를 한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결과였던 겁니다. 이거를 이제 학부생 분들께 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가 파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자. 혹은 뭐 피자 배달을 시켰다라고 하자. 그러면은 그 피자를 네가 어떻게 쪼개든지 간에 너희가 함께 가족이 나눠 먹는 피자의 총량은 일정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기업의 가치는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주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 채권자에게 줄 것이냐를 고민하는 문제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거를 아빠가 2조각을 먹을 거냐
엄마가 2조각을 먹을 거냐 문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결국 우리 가족이 먹는 피자의 크기는 똑같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요 무관련 명제를 좀 직관적으로 설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의 기업은 주식이 40%, 자기자본이 40%, 채권이 60%, 부채가 60%지만 그렇게 하느나 자기자본이 60%, 부채가 40%를 하나 기업의 가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뭐 내가 주주가 되고 싶으면 자기자본을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부채 채권을 더 좋아하면은 채권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름을 적극과감, 주식회사 적극과감이라고 했는데 얘네는 현재 시장 가치가 100, 이제 밀리언 단위를 빼고 얘기할게요. 100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부채가 80이에요. 이자율은 10%고 현재 주식의 숫자는 4입니다. 그리고 이자 법인세 차감전 이익 EBIT는 40이다. 그리고 얘네는 100%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준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법인세를 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현재 손익계산서를 쭉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EBIT에서 시작을 해서 이자 법인세 차감 전이니까 이자 비용을 뺍니다. 근데 이자 비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전체 80의 부채 중에서 10% 이자를 내기 때문에 8만큼 이자를 낼 겁니다. 그러면은 세전이익이 32고 법인세는 무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순이익이 32가 됩니다. 이 순이익에 대해서 100% 배당을 주기 때문에 32 그 자체를 배당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당 순이익은 32를 주식의 숫자 400만인데 이제 100만을 빼고 얘기하고 했으니까 4로 나누면 8이 될 거고 배당은 똑같이 8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주주들한테 똑같이 나눠주니까.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주당 배당이 되는 거고 자기자본 이익률 ROE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주식 숫자분의 순이익이고 이제 그러면은 아니죠. 자기자본의 크기분의 순이익인데 자기자본의 크기는 전체 100 중에서 80이 부채니까 20이다. 그래서 20분의 32 해서 1.6, 160% 이렇게 계산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CEO가 바뀌었어요. 경영자가 김한전 씨로 바뀌었는데 이 안전을 추구하는 김한전 씨가 자본 구조를 바꾸겠다. 우리가 부채가 80이나 되는 것은 너무 많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산은 그대로 두고 부채와 자기자본의 비율을 바꿀 겁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주식을 늘릴 거예요. 그래서 80만큼 주식을 발행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5장에서 배웠던 증권의 발행 방법을 따라서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러면은 80만큼 돈을 받았죠.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부채를 몽땅 갚습니다. 이러면 원래는 자기자본 20, 부채 80이었는데 이제는 100 자기자본, 100% 자기자본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자산의 가치 100에서 부채를 빼고 그것을 주식의 숫자로 나눈 5달러가 현재 주가였어요. 그리고 이 5달러를 기준으로 우리가 돈을 받는다면은 몇 주가 생기냐면 80만큼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 1600만 주, 16만큼 주식을 새로 발행을 해야 되고 그것을 증권을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발행 이후의 주식의 숫자는 원래의 4에다가 새로 발행된 16을 더해서 20이 될 거다. 주식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채권은 모두 갚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지금 자산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 법인세 차감전 이익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자 비용이 이제 없어졌어요. 왜냐? 빚을 모두 청산했기 때문에, 빚을 모두 갚았기 때문에 이자를 안 줘도 됩니다. 그러면
세전이익이 그대로 40이 되고 세금을 안 낸다면 순이익이 그대로 40이 됩니다. 자, 이제 자기자본 이익률은 원래는 자기자본 20분의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전체 100% 자기자본이기 때문에 100분의 40 해서 40%. 주당 순이익은 요 40을 이제 새로운 총 주식의 숫자인 20으로 나누어서 2. 배당도 100% 배당을 주기 때문에 2.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러고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주주들이 손해를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왜 그렇게 보이느냐? 자기자본 이익률은 원래 160%였는데 40%로 줄어들었어요. 두 번째, 주당 순이익이 8에서 2로 줄어들었어요. 배당도 8에서 2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 야, 네가 채권을 없앴더니 우리 이익이 줄어들었어 라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보이기만 뿐이고 실제로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제 미스터 불만 씨가 있는데 이분이 지금 배당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자기는 매년 8달러를 받아 먹었는데 그리고 그걸로 이제 뭘 사 먹었는데 2달러밖에 못 받는다 라는 소식에 굉장히 격분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은행에 가서 20달러를 빌릴 겁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똑같이 10%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자율이 10%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0달러를 가지고 5달러짜리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5, 4, 20 하면 20이죠. 그래서 주식을 4주를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주식 숫자는 한 주에서 4주를 더해서 5주로 늘어났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는 변화 전에는 한 주만 있었어요. 근데 그 한 주를 가지고 한 주당 8달러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이익이 되었어요. 투자에서의. 근데 이제는 주식 숫자가 5주가 되었습니다. 한 주에서 4주만큼 늘려서 5주가 됐어요. 근데 한 주당 받는 배당은 지금 얘네가 부채를 없애면서 2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얘는 10을 총 받게 됩니다. 근데 얘는 20을 은행에서 빌렸기 때문에 10% 이자를 내면은 2달러를 은행에 이자로 내게 된다. 따라서 8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보니 얘는 결과적으로 이 기업이 변화하기 전이나 변화한 후나 동일하게 매년 8달러의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주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어찌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기업의 만약에 이렇게 부채를 줄이면 이 배당이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서 이 주주는 자기가 돈을 빌려서 자기가 부채를 늘려서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면 기업의 원래 받던 배당만큼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자기는 안전한 게 좋다라고 한다면 기업이 부채를 늘려버리면 얘는 안전하기 위해서 있는 돈을 은행에 상환을 하거나 아니면 은행에 저축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똑같이 안전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는 교재에서 홈메이드 레버리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기업의 실제 레버리지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자체적으로 집에서 원하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결과를 살펴봤을 때 주주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살펴본다면 이 김한전 씨가 새로 CEO로 오면서 자본 구조를 바꾼 것은 궁극적으로 주주의 입장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 혹은 아무런 효과를 주지 않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열심히 이렇게 자본 구조를 바꿀 이유가 없다.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은 주주는 자기가 돈을 빌려서 투자하면 되고, 그러니까 뭐 돈을 빌려서 증권사에서 빌려서 주식 투자를 하면 되고,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주식을 좀 줄이고 은행에 저축을 하면 되고, 이거는 투자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기업이 그거를 이래저래 바꿀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무관련 명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예시에서 크게 두 가지를 문제점으로 지목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업이 세금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게 된 이 두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업이 이자율이 10%라고 했는데 이 주주도 똑같이 이자율이 10%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기업이 돈을 빌리는 이자율과 개인이 돈을 빌리는 이자율은 차이가 있을 거고, 또 그것은 개인이 저축을 하는 이자율과 또 차이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자율들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이 점으로 인해서 현실에서는 100% 완벽한 무관련 명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을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결론을 얻게 될 겁니다.